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모의고사 1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서부터는 모의고사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필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5단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럼 1단계 욕구는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 욕구는 안전의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3단계 욕구는 사랑의 욕구,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자아, 존중, 의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5단계 욕구는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네요,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가 최저 단계의 욕구고 여기는 최상위 단계의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중에서 지금 2등급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우리 등급이 몇 등급이 있냐면 1등급이 있고요, 2등급이 있고요, 3등급이 있고요, 4등급이 있고요, 5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등급이 있을 때 어떻게 제가 외우라고 했냐면 95점 시작이에요. 95점 시작은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20, 15 비슷하죠. 다음에 9, 6 비슷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95 시작이고 20, 15, 9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95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등급은 뭐냐면 95점 이상인 경우를 1등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2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0을 빼세요. 20을 빼면 75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94점서부터 이렇게 75점인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75점이었잖아요. 그러면 75점 이상인 거고. 그럼 15잖아요. 여기서 15 빼세요. 그럼 60이죠. 60.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75니까 74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9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9를 빼보세요. 51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59점인 거고요. 다음에 6이잖아요. 여기서 빼면 뭐예요, 여러분? 45점이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59점이 아니라 58점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지금 2등급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2등급. 여기서 2등급 물어보고 있네요. 2등급은 지금 뭐냐면 75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95점 미만인 거죠. 95점 미만, 지금 95점 미만은 95점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해당되는 5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95 스타트에 20, 15, 96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다음에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에서 2등급으로 받았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우리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고 5등급이 있잖아요. 그럼 직전 등급하고 같은 등급을 받았을 때 얘는 유효기간이 4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3가지잖아요. 하나, 둘, 셋이죠. 그러니까 얘는 셋이니까 3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등급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3년에 해당되니까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기의 사례를 행한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인 김씨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 이 할아버지가 상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기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텃밭 가꾸기가 하고 있었는데 이 텃밭 가꾸기가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이 할아버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도록 뭐를 했다고 하냐면 지지를 보냈대요. 지지. 그럼 이 지지를 보내면 이분이 이 텃밭 가꾸기 활동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지지를 보내서 동기를 유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다음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요양보호사 김 씨는 2년 전부터 장기 요양 2등급을 갖다가 받은 할머니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지금 할머니도 했는데 지금 배우자가 지금 치매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점점 악화되어 돼서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장기 요양 2등급 받고 할아버지는 3등급 받았대요. 그런데 장남이 와서 오전에는 할머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할아버지 돌봐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지금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가 남자분이라고 돌보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지금 대상자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양보호사에 부탁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개인적인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돼요. 다음은 모든 대상자에게 평등하게 서비스 제공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서비스 제공 거부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법적인 처벌까지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아요, 여러분. 받는 게 어떻게 받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뭐냐면 1천만 원 이하의 지금 뭐냐면 벌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런 서비스 제공 요청이 왔을 때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했대요. 그럼 격리했다는 건 내가 사는 곳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유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언어적인 성희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희롱은 뭐가 있냐면 성희롱은 육체적인 성희롱도 있고요. 다음에 뭐냐면 언어적인 성희롱도 있고요. 다음에 시각적인 성희롱도 있는 거죠. 그죠? 육체적인 성희롱, 언어적인 성희롱, 시각적인 성희롱이 있는데 지금 안마, 애무 강요하는 건 얘는 육체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진대요. 얘도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성희롱이 있고 사진 보여준대요. 사진. 그럼 얘는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자기네 신체 부위를 노출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시각적인 성희롱 에 해당이 되는데 회식장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으라고 언어적으로 자꾸 술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어적으로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어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노인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이에요, 여러분? 어떤 해결 방법이나 행동이 옳지 않거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만 해서 생각이 굳은 거죠. 이걸 갖다가 경직성. 그래서 뭐가 없는 거냐면 지금 융통성이 없는 거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습관대로만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그럼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빈혈이라고 하죠. 혈액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빈혈. 그래서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지금 혈액에는 뭐가 있냐면 보세요. 혈액은 적혈구도 있고요. 백혈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혈소판도 있거든요. 그럼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산소 공급을 해줘요. 산소 공급을 해주고 백혈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해주고요. 다음에 혈소판이 해주는 일은 혈액 응고를 해주죠. 혈액 응고를 해주는데 이 적혈구는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 공급을 못하게 되고 산소 공급을 못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빈혈 상태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혈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을 더 이상 내리지 못해서 지금 고혈당 상태가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뇨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을 우리 무슨 질환이라고 하는 거냐면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으니까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계 질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변비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옳지 못한 거는 변비니까 식물성 식이섬유 많이 먹고 유산균 많이 먹으면 좋겠죠. 다음에 수분 충분히 섭취하면 좋을 테고요. 여러분 우유를 먹으면 장의 운동을 증진을 시켜요. 장의 운동을 갖다가 증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먹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변이를 느끼면 즉시 배설하도록 하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흐르는 요실금의 증상은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도 있고 절박성 요실금도 있고 역류성 요실금도 있고 섞여서 생기는 혼합성 요실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양쪽에 이렇게 신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 요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방광이에요. 방광이고 여기가 소변이 배출되는 뭐냐면 요도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여기 방광이 소변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방광이 소변이 차 있는데 방광이 소변이 한 300cc 정도 차이면 500cc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방광에서는 300cc 정도 차이면 우리가 요의를 느끼는 거고 그럼 방광이 수축하면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광에 지금 소변이 가득 찼는데 소변을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가득 찼는데 소변을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럴 때 소변이 이렇게 넘쳐 흘러요.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넘쳐 흐르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소변이 넘쳐 흐르잖아요. 역류돼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녹내장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녹내장은 대표적으로 이 녹내장은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안압이 상승한 거예요. 안구의 압력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안압이 상승하면 시신경이 파괴가 돼요. 시신경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느끼는 거니? 안구 통증이 있습니다. 안구 통증이 있어요. 다음에 이 시신경이 파괴될 때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보이는 걸 갖다가 중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겉에 보이는 걸 갖다가 뭐라고 주변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신경이 파괴될 때 어디부터 파괴가 되는 거냐면 이 주변시부터 파괴가 되거든요. 그럼 이 주변시부터 파괴가 되기 때문에 주변이 안 봐여서 이게 중심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시야가 되고요. 나중에는 이 중심시까지 파괴가 되면서 실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좁은 시야 맞고요. 다음에 이 눈의 이물감 느껴지고요. 다음에 색깔 변화 어렵고 뿌옇게 혼탁한 각만 맞는데 통증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신경이 파괴가 돼서 안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녹내장이거든요. 그래서 안구 통증이 있는 게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치매와 비교해서 선망이 갖는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선망은 급성질환이에요. 급성질환. 선망은 수시간 내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수일 내에 나타나가지고 이 증상이 호전됐다 악화됐다가 이렇게 증상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급성질환이에요. 그런데 치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안 좋아지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매가 만성질환이고 그 다음에 선망은 급성질환에 해당이 되거든요. 급성질환.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뇌졸중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하고요. 그럼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혈관이 있어요. 이게 뇌혈관이에요. 뇌혈관입니다. 뇌혈관일 때 이렇게
뇌혈관에 이렇게 이렇게 지방 덩어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쌓였는데 또 뭐까지 생겼냐면 혈전 덩어리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혈전 덩어리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뇌혈관이 막혔잖아요. 뇌혈관이 지금 막혔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혈액이 여기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뇌혈관이 막힌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이렇게 뇌혈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있는데 지금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라서 혈액이 막 이렇게 흘러요. 막 고혈압이라서. 그래서 이 뇌혈관이 터져버린 거죠. 뇌혈관이 터져버려서 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뇌출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막힌 거는 뇌경색이고 다음에 터진 거는 뇌출혈이죠. 그래서 뇌손상이 오는 거고 다음에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로 구분이 되고요. 여러분 도파민 나오면 무조건 파킨슨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건 4번이에요. 여러분 뇌졸중은 도파민하고 상관없고요. 무조건 도파민이 나오면 파킨슨 질환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노인의 영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칼슘이 부족한 건 우유로 보충하면 좋죠. 왜냐하면 우유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양질의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양질의 단백질 중에서 많이 먹으면 좋은데 이 일일 단백질 섭취량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은 적어도 무슨 단백질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거냐면 동물성 단백질로 이렇게 섭취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신장질환이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은 저염식에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 섭취하고 이런 야채류나 채소 과일류는 가능한 자주 먹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지금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준수해야 되고요.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복용하면 안 되고요. 의사의 지시대로 처방대로 먹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녹차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커피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철분제를 먹을 때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C거든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보세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C고요. 다음에 뭐냐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뭐냐면 비타민 D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냐면 칼슘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게 비타민 D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카드 해가지고 카드라고 외우라고 했고요.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 다음에 철분은 이게 철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펩시콜라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철분을 먹을 때는 오렌지 주스가 비타민 C죠. 비타민 C잖아요. 얘랑 같이 먹으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복용하면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2배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18번 경구, 입으로 주는 거죠. 경구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이게 건조한 상태에서는 삼키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좋겠죠. 다음에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에 넣어주면 음식물을 이렇게 마비된 감각이 없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쪽에 넣어주면 안 되겠죠. 건강한 쪽에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음식물을 다 삼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넣어주고요. 다음에 빨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에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해주는 거 맞고요. 다음에 마비된 쪽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흐르고 여기 음식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호해줘야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유치도뇨관 보유 대상자의 감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소변 주머니로 소변이 역류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류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방광보다 여기가 방광이에요, 여러분. 여기 방광보다 소변 주머니를 어떻게 하는 건 낮게 위치를 해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소변이 배출되도록 하는 거지. 이게 더 높이 있으면 역류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도녀관 삽입 중에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소변 주머니 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병원에. 그러니까 맞고요. 다음에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하는 거고요. 다음에 도녀관의 교환 삽입 방광색책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의료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녀관을 교환해서도 안 되고요. 도녀관을 삽입해서도 안 되고요. 방광세척을 실시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의료적인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지금 벗기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 꼭 외우라고 했거든요.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꼭 외우셔야 돼요.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울 때 같이 이것까지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라고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고요. 옷을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옷 벗기기 할 때 어디부터 하는 거는 아픈 쪽부터 벗는 거예요. 벗는 거는 지금 건강한 쪽이죠, 여러분. 벗는 거는 어느 쪽부터 하는 거예요? 건강한 쪽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머리를 끼워야 되는 이런 티셔츠,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수액줄 있잖아요. 이런 수액줄이 들어갔을 땐 얘가 뭐냐면 가운데 낑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벗고 입기기 다 뭐냐면 머리가 들어간 건 머리가 항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수액줄도 수액줄이 항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가운데, 얘 가운데 아니죠. 여기 머리 가운데 있어요. 얘 아니죠. 얘 아니죠. 그럼 이 둘 중에 고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그럼 우측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어디냐면 왼쪽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팔이 건강한 거니까 얘가 답이죠. 그래서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옷을 벗고 입는다.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성인용 보행기는 팔꿈치를 30도 각도로 이렇게 굽혔을 때 둔부 높이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팔꿈치를 30도 각도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높이냐면 엉덩이인 둔부 높이. 그래서 30도 둔부인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복지연구 품목은 대여하는 품목도 있고 구입하는 품목도 있잖아요. 둘 다 가능한 게 있거든요. 둘 다 가능한 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얘는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구입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대여도 가능한 거죠. 다음에 가격이 비싸거나 굉장히 큰 거는 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 비싸죠? 대여해야 돼요. 배회 감지기 비싸죠? 대여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좀 싸잖아. 이렇게 고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입하는 거. 다음에 방석도 그렇게 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가능한 건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래서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변비 대상자가 섭취해야 될 음식으로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바라기 씨나 고구마나 미역줄기나 이렇게 양배추 다 이게 섬유질 식품이라서 이게 고섬유소 식품이잖아요. 고섬유소 식품이라서 좋은데 칼슘 보충제는 지금 약이잖아요, 여러분. 약보다는 변비 대상자는 이 칼슘을 갖다가 뭐로 섭취하는 게 좋은 거냐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유를 섭취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멸치를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하는 거지 약으로 섭취하면 변비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다음 보기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얼룩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식초랑 주방세제를 1:1로 이렇게 섞었대요. 그러면 이건 식초랑 주방세제는 뭐냐면 이렇게 커피를 제거할 때 딱 좋은 거거든요. 그죠? 땀은 우리 뭐냐면
소다랑 하는 거잖아. 얘는 탄산소다. 소다랑 지금 물이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삶을 수 없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럼 이거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세탁기로인데 95도잖아요. 여러분. 95도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삶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틀렸냐면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관에는 경사로가 이렇게 경사로가 어떤 경사로인데 이 경사로도 급격한 경사로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를 해주면 좋을 테고요. 다음에 문고리도 원형이 아니라 막대형 좋은 거고요. 다음에 거실과 출입구는 문턱을 없애는 게 좋은 거거든요. 문턱을 이렇게 구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턱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식탁 높이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식탁보는 밝은 색으로 해야지 이게 식욕이 촉진될 수 있겠죠. 다음에 화장실과 욕실은 물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요. 다음에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지 않게 고무 등으로 대주면 좋을 테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게 키포인트이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한대요. 상대방의 관점. 그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걸 뭐냐면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라포라는 건 마음의 유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라포는 마음의 유대. 얘는 마음의 유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언어장애예요. 지금 언어장애 대상자거든요. 그럼 언어장애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는,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언어로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어눌해, 지금 만약에 편마비 대상자다. 그러면 이게 한쪽이 마비됐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고요. 다음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지시대명사는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대상자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번이 틀렸고요. 다음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표현에 지금 말을 하기 힘든 대상자예요. 그럼 편마비로 인해서 말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말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해력이 지금 문제가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이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판이라던가 이렇게 문자판이라던가 이런 그림을 직접 보여주면서 사용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에 등급 외자와 노인에게 지금 체조, 게이트볼 이런 거 한대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뭐냐면 노인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건강관리 사업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체조 게이트볼을 통해서 노인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이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접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용해야 되는 거냐면 사발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유리 제품은 깨질 우려가 있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유리 제품보다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을 식탁 위에 두면 안 되죠. 다음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대상자의 방은 1층이 훨씬 더 안전하죠, 여러분. 2층은 뭐 계단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낙상의 우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층이 아니라 1층보다 1층이 훨씬 더 안전하니까 1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유리문이나 창에는 눈높이에 그림을 붙이는 게 좋은 게 이 유리문이 너무 투명하면 유리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문이나 창문에는 이렇게 그림을 붙여 놓으면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붙이는 거 맞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지정하는 거 좋고요. 다음에 온수는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화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면 좋을 테고요. 다만 차가 달리는 도중에 문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잠금 장치해 두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